안녕하세요. 올포로드 153 인피니티 사운드의 한인섭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X32와 윙을 제미나이를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오늘은 그 연장선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쪼개가면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준비한 게 뭐냐면요. 자, 여기 질문을 프롬프트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때 AI가 인식하기 쉽게 그 배경 지식을 만들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에. 그래서 그 질문에 어떻게 제가 배경 지식을 넣어 줬냐면, 자, 제미나이 베링거 X32의 프리앰프 설정을 하려고 해. 마이크를 일단 내가 연결했고 볼륨 설정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안정적이고 좋은 소리를 만드는 설정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면으로 설명을 해줘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생각하는 과정을 이렇게 표시해 줬고요. 자, 어떤 거를 얘가 답안으로 내줬냐면, 잠깐 읽어볼게요. 베링거 X32 믹서에서 마이크 프리앰프를 설정하여 안정적이고 좋은 소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성공적인 믹싱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누차 강조했는데 이 게인과 이 페이더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얘가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게인과 채널 페이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벌써 나오죠. 그래서 게인은 입력되는 마이크 신호의 초기 레벨을 조절합니다. 프리앰프에서 신호를 얼마나 증폭할지를 결정하면서 너무 낮으면 소리가 작고 노이즈가 많아지고 너무 높으면 소리가 찌그러지는 클리핑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적절한 게인 설정은 깨끗하고 충분한 신호대 잡음비 SNB죠. 네, SN2 시그널 투 노이즈 레시오라고 SNB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확보하는데 핵심입니다. 자, 채널 페이더를 보면 게인이 설정된 후 해당 채널의 소리를 전체 믹스에서 얼마나 크게 내보낼지 최종적으로 조절합니다 라고 얘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이고 좋은 소리를 위한 프리앰프의 설정 단계라고 하면서 이 다음 단계를 따라 X32의 프리앰프를 설정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물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연결할 마이크, XLR 케이블, 그리고 헤드폰 또는 모니터 스피커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오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설정하는지만 이제 보면 알겠죠. 자, 여기 보니까 초기 설정에 일단 마이크를 연결할 채널을 선택한답니다. 자, 마이크를 연결할 채널을 선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해당 채널의 페이더를 가장 아래 인피니티죠. 여기에서 0dB 유니티 게인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라고 일단 설정해줘요. 마이크를 꼽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는 0dB로 두고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유니티 게인에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페이드 설정, 메인 출력 페이더를 적절한 레벨 0dB 또는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레벨로 설정합니다. 자, 메인 페이더도 0dB에 놓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바이패스, 선택한 채널의 EQ, 자, EQ, 컴프레스, 노이즈 게이트, 모든 다이나믹 프로세서 이펙터가 꺼져 있거나 바이패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순수한 프리앰프 사운드를 먼저 잡아야 하기 때문에 X32에서는 해당 섹션의 켜기 끄기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죠. 이게 켜져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 프로세서는 전부 다 꺼진 상태에서 이걸 먼저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팬텀 파워, 해당 채널이 팬텀 파워를 이용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선택의 유무를 여기서 결정 줘야겠죠.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채널에 플러스 48V 팬텀 파워를 켜야 합니다. X32의 채널 스트립 상단이나 셋업 프리앰프 탭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항은 다이나믹 마이크나 리본 마이크에는 팬텀 파워를 인가하면 안 됩니다. 마이크 종류를 꼭 확인하세요 라고 주의사항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팬텀 파워를 킬지 안 킬지 결정해 주겠죠. 네, 저는 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켜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팬텀 파워를 켜야 될 콘덴서 마이크라고 한다면 켜줘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킬 필요는 없죠. 자, 그 다음 게인 조절을 해야 됩니다. 게인 조절. 자, 입력된 소스, 그러니까 마이크에 대고 평소 공연이나 녹음 시와 유사한 가장 큰 소리,
가장 강한 발음이겠죠. 예, 이 평균적인 소리를 번갈아 내도록 합니다. 실제 상황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마이크 테스트 한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마이크 테스트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단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아니면 기타나 마이크 사운드 뭐 이런 것들 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실제의 내는 음악 그 크기, 음압의 크기를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 가지 소스가 겹쳤을 때 그걸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마이크 테스트합니다 이걸로 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주면 나중에 진짜 실제 노래했을 때 큰 음압이 왔을 때 대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마이크 레벨이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힘들죠. 그래서 이미 큰 상태로 해서 마이크 게인과 페이더를 통해서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여기 보시면 셋업 버튼 누르면 이 프리앰프가 있는데요. 얘는 지금 이걸 가지고 조절하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요걸 끌어내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선택한 채널에 셋업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서 프리앰프 게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게인 로터리 또는 채널 스트립 상단의 물리적인 게인 노브를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올리면서 이 마이크 레벨의 레벨 메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채널 미터 또는 메인 미터를 주시합니다. X32 채널 미터는 보통 LCD 스크린이나 LCD 스크린 옆이나 채널 스트립 자체에 표시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 레벨이 있어요. 여기 목표 레벨이 평균적인 소리가 미터에서 약 마이너스 18dB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마이너스 18dB에서 12dB 사이 요 위치에 위치하도록 게인을 설정합니다. 마이너스 18dB에서 마이너스 12dB 요 사이에 평균 레벨이죠. 위치하게끔 게인을 조정합니다. 가장 큰 소리가 6dB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요. 디지털 믹스에서 0dBFS는 최대 레벨이며 이를 넘어가면 디지털 클리핑이 발생하여서 소리가 불쾌하게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한 게인 스테이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클립 표시 등에 보면 여기 클립 표시 등에 빨간색 LED가 있는데요. 여기서 클립 표시등이 뜨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로 켜지지 않도록 게인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살짝 깜빡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켜진다고 한다면 게인이 너무 높은 거니까 다시 조절해야겠죠. 그 요약하자면 자, 페이더를 0dB 놓고 게인을 조절하되 여기 마이너스 18dB에서 마이너스 12dB까지 평균적으로 레벨이 왔다 갔다 하게끔 게인을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가 여기 마이너스 6dB 이상은 안 올라가게끔 설정을 하라고 얘가 또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이걸로 조절하는 게 아니죠.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얘는 놔두고요. 이 게인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게인 스테이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올리면서 마이너스 18dB에서 12dB 사이가 왔다 가게끔 그 사이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물론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예, 이렇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헤드폰이나 모니터 스피커로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왜곡 없이 깨끗한지 충분한 레벨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로우컷 필터를 활용합니다. 게인 설정 후에 불필요한 저음역대, 노이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우컷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로우컷 필터가 있잖아요. EQ에 자, 로우컷 눌러주시고 EQ 눌러준 다음에 로우컷 눌러주시고 여기 해당 주파수 대역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불필요한 저역대가 발생하는 그런 공진들을 여기서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에너지 대역대를 제거를 해줌으로써 볼륨을 더욱더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보컬의 경우 보통 여기 80에서 120Hz 사이를 타겟으로 놓고 조절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너무 높게 설정하면 이렇게 소리가 가늘어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하고요. 악기에 따라서는 더 낮거나 높은 지점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그 드럼의 베이스 같은 경우는
60Hz 이하만 컷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는 80Hz 이하를 컷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그 두 개의 악기와 겹쳐지는 베이스 대역은 이 로우컷으로 정리해 주시면 소리가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로우컷 필터를 항상 잘 사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각도의 추가 팁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도 추가 팁과 고려사항을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보시면 소스의 중요성, 마이크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마이크마다 감도와 특성이 다르므로 개인값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콘덴서 마이크는 일반적으로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감도가 높아서 낮은 개인값으로도 충분한 레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음원과의 거리 및 방향, 마이크의 음원, 그러니까 마이크와 음원 사이의 거리, 그렇죠. 마이크의 지향성에 따라서 입력 레벨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관된 소리를 위해서는 마이크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단들을 보면 항상 교육하는 게 그거예요. 마이크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할수록 레벨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같은 위치에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또 가수의 발성이 목소리가 큰지 작은 편인지,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지 등을 고려해서 개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발성이 좀 돼 있는 분들에게서는 레벨을 크게 안 올려도 사실상 소리가 잘 뻗어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발성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분들을 할 때는 볼륨 양을 좀 올려서 게인을 확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헤드룸 확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하죠. 피크 레벨을 아까 여기 마이너스 6dB로 했던 이유는 예기치 않은 큰 소리에도 클리핑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여유 공간, 즉 이 여유 공간이죠.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충분한 헤드룸은 후반 작업, EQ 컴프레서를 썼을 때 여기 또 유리하죠. 자, 왜냐하면 충분한 헤드룸을 확보했기 때문에 여기 EQ에서 내가 조절을 하고 올려주고 뭐 보정을 해주고, 컴프레서에서도 압축한 다음에 메이크업 과정을 통해서 좀 올려주고, 이런 과정에서도 클리핑이 생기지 않게끔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헤드룸이 충분하게 그만큼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호대 잡음비 최적화라고 나오죠. 시그널 노이즈 레시오라고 해서 SNB라고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냥 SNR인데 그냥 신호대 잡음비라고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게인이 너무 낮으면 신호 자체가 작아서 페이더를 많이 올려야 되고, 이때 프리앰프 자체의 노이즈나 주변 노이즈가 함께 증폭되어서 SNR이 나빠집니다. 반대로 게인이 너무 높으면 클리핑이 발생해서 적정 게인 레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나오죠. 다른 채널과의 관계,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채널을 비슷한 방식으로 게인 스테이징한 후 채널 페이더를 사용하여 전체적인 믹스 밸런스를 맞춥니다. 자, 모든 채널들을 아까 그렇게 해서 개인 스테이징 한 다음에 이 채널 페이더를 사용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거죠. 다 아까 0dB 나왔었지만, 자, 요거를 채널 페이더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위상 확인이 있는데, 사실 요즘 그 위상 확인은 별로 사용할 만큼 이슈가 없어서 잘 안 쓰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 마이크들을 사용할 때 특히 드럼이죠. 위상 간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작아지거나 특정 주파수가 비어 들리는 경우 X32 채널에는 위상 반전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운드 체크의 반복이란 말이 나오는데, 리허설이나 실제 공연 전에 반드시 사운드 체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게인 레벨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미세 조정합니다. 상황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안정적이고 좋은 소리를 위한 베링거 X32 프리앰프 설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게인 레벨 설정. 평균 마이너스 18dB에서 마이너스 12dB까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피크는 마이너스 6dB 이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클립은 절대 방지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로우커 필터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저음 제거로 명료도도 향상시키시고 볼륨 레벨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이크, 그 다음에 음원, 가수의 특성을 고려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충분한 헤드룸 확보, 예기치 않은 큰 소리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헤드룸을 확보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꾸준한 모니터링과 반복적인 사운드 체크 과정을 통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X32에서 깨끗하고 힘있는 마이크 사운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시면 곧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라고 끝을 요약을 해줬습니다. 제미나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X32 에디트를 옆에 띄워놓고 하나씩 공부하시면 체계적으로 이 음향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프리앰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하나씩 믹서 순서대로 한번 제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프리앰프 단 설정하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나머지야 뭐 여러분들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뭐 노이즈 게이트, 이퀄라이저, 다이나믹, 그렇죠? 뭐 이런 것들도 하나씩 한번 다뤄볼게요. 자, 오늘 영상이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